그래서 727쪽을 잠깐 볼까요? 727쪽이요. 59번입니다. 거기 보면 번개불에 대한 공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단을 보면 어떻게 이제 이제 번개불을 보면 정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마지막 문단인데 그것은 죽음을 가볍게 보는 것이라네. 그러면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은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전쟁, 난파, 맹수의 습격,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기왓장의 무게, 이런 것들 앞에서 육체를 영혼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런 일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가 없고 아무리 행복해도 눈 감아주지 않으며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극복할 수 없는 거라네. 죽음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야. 이게 자연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는 그 밖의 것도 다양하게 분배하지만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불러들이네. 지금 이렇게 나오죠? 자연적인 것, 신적인 것이자 섭리, 자연적인 것 앞에서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이쁘든 권력이 있든 뭘 하든 다 상관없어요. 다 평등해요. 왜? 누구든 겪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누구도 겪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평등해요. 이게 스토아주의의 우주적인,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식의 공동체, 평등한 공동체의 이 윤리학과 사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연 앞에서. 그래서 우리를 신적인 일부로 본다는 건 나를 특별한 어떤 것, 나는 뭔가 특별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요. 평등성으로 가야 돼. 누구도 특별하지 않아. 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라는 말을 바꾸라고 했죠. 왜 나여서는 안 돼? 이게 스토아죠. 왜 나여서는? 특별한 너가 아니고 그건 아무나.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것이 평등함으로 얘기가 되고 그거를 알 때 마음의 평정, 정념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식의 두려움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일부, 자연 안에 들어있음을, 이 섭리를 체득하고 있음을 모르는 것, 이게 무지잖아요. 그래서 무지는 공포예요. 공포. 우리를 정념해. 그리고 역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나오지만 무지한 자는 공포로밖에 다스릴 수가 없어요. 무지한 자는. 이게 말을 안 듣는 공포가 아니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가 이 신적인 일부, 그럴 때 정념으로부터 해방된다. 이게 1번이죠. 그러면서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책에서 푸코 책에서 나오면 영혼이 이렇게 상승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우주적으로 상승해서 시선을 어디를 보기 위해 상승하는 거죠? 대지를 보기 위해 상승하는 거다. 푸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상승은 대지를 등지기 위한 상승이에요. 근데 스토아주의의 상승은 뭐예요?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하는 거예요? 대지에다가. 그럼으로써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 존재 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읽은 자연 연구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마치 점과 같아. 자, 니네 막 전쟁한다고 땅 따먹기 하고 엄청 싸우는데 그거 하늘에서 보면 우리가 뭐 보듯이 보는 거랑 똑같아? 개미 보듯이 보는 거랑 똑같아. 개미들 참 열심히 산다.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를 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신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건 영혼의 상승이랑 관련이 되는데 이 상승이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적인 층위를 보기 위한 것이고 그거를 보는 것, 그 영혼의 상승, 신적인 일부로 간다는 게 우주적 시선을 갖는 거예요. 영혼의 상승.
이게 우리 눈을 우주적인 시선으로 올리는 거예요. 우주적 시선으로. 우주적 시선으로. 우주적 시선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확 시야가 넓어지겠죠. 그렇게 넓어진 시야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우주적인 맥락 위에. 이게 영혼의 위대함이라고 불러요. 영혼의 위대함. 이게 영혼의 위대함. 그러면 아까 개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막 그 영토 하나를 갖고서는 분투를 할 때 세상 중요한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막 선 하나 막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거볼까? 막 10원 하나 어떻게 더 해볼까? 세상 중요한 게 그거밖에 없는데 개미들이 그러고 있다고 하면은 참 우리 그냥 참 열심히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막 애들이 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막 애들이 막 그 초등학교 막 7살짜리 애가 막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애예요. 7살짜리인데 근데 처음에 좋았대. 요새 좀 고민이 있대. 뭐냐고 그랬더니 자꾸 삐진대 여자애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성찰이 돼야죠. 우리가 하는 짓이 저거가 다른가? 거의 그 비슷하죠. 뭐. 다를 바가 없구나 저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걔가 옆반 누구한테 사탕을 받았어요. 뭐 이런 게 고민이야. 우리가 다른 게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영혼의 우주적 시선을 가질 때 그것들이 갖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거로 보이죠. 그죠? 영혼이 위대해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주적 시선을 가지면 내가 왜 별것 아닌 것에 이렇게 디아포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멸해서가 아니에요. 경멸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귀엽다 그래 이러지. 참 너 존재적으로 글러먹었다. 7살짜리 애를 보고 그렇게 막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상승을 통해서 우주적 시선을 갖게 되면 영혼이 위대해지기 때문에 영혼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별로 중요한 게 안 되는 거야.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막 뭔가 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글러먹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위대해지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것, 디아포라에 대한 것. 여기에서 계속 세네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이 질문을 할 때 차라리 이런 걸 가르쳐 주세요.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별로 재미없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설명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는 방식의 금욕주의와 달라요. 금욕주의는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그런 가치들이 선재하고 그 가치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 부정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부정하기 위한 노력. 반면에 세네카나 스토아주의가 보는 거는 내가 너무 큰 걸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으셔서 여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야지. 최근에 안 읽었지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게 디아포라의 의미이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거를 세계에 대한 성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조, 성찰, 이거. 우주적인, 제가 표현한 것으로는 영혼의, 우주적인 시선. 그 다음에 푸코가 말한 영혼의 상승. 이런 것들을 세계에 대한 성찰이다 불러요. 세계 성찰. 이게 관조. 관조한다는 건 그거예요. 관조한다라고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그 장 바깥에서 나오고 나는 그 장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객관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세네카가 말하고 있는 이 관조는 그 세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나를 세계 밖으로 꺼내놓고 세계와 나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세계 안에 있는 나를 둘러싼 세계, 이 우주적인 걸 보는 거죠. 그거를 세계 성찰이라고 불러요. 세계 성찰. 자, 그러면 세계를 이렇게 성찰해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르게 되는 게 뭐예요? 세계는 일이다라는. 모든 것이 내적 연관 속에서 이론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이거. 세계상이 나오죠. 푸네우마에 의한 내적 관계. 그 연속적인 세계. 연속성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되게 커요. 에피쿠루스. 에피쿠루스는 연속적 세계가 아니에요. 연속적 세계가 아니죠. 에피쿠루스의 세계는 뭐와 뭐의 세계가 있죠? 원자와 허공이 있죠. 그죠? 원자와 허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허공이에요.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는 서로 뭐가 돼요? 불연속적인 관계에 있죠. 불연속적인, 연속적이지 않아요. 그 사이가 뭘로 떨어져 있어요? 허공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 허공을 세네카나 스토아주의는 뭐를 넣어서 그 안에 공기, 숨결 같은 걸 넣어서 연속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부정해요. 계속 허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연속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푸키토 기법이라고 그러나요? 그 미술에서 나오는 그 모나리자 보면 경계가 이렇게 그 신비한 미소가 그거라며. 이걸 경계로 딱 그린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돼 있대요. 입술 같은 데가.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라데이션 같은 거예요. 이 우주는. 이게 농담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하고 흐림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텐션.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사회들이 계속 나와요. 형이상학적으로. 그러니까 텐션이 농도가 진하게 되어 있는 데는 뭐가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잘 보이지 않고 실존하는 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튼 연속적이고 에피쿠루스처럼 불연속과 허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숨결을 다 불어 넣었어요. 공기를. 그래서 내적 관계와 연속성 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때요? 인간과 인간도 이 연속성 상에 있는 거예요. 이 연속성 상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이 푸네우마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숨결 속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공감의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애라고 하는 이 세계로 나아가야 돼요. 이 성찰의 끝이 이거예요. 인류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스모폴리탄. 세계 시민. 세계 성찰. 세계를 성찰했더니 애들이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푸네우마의 이것에 의해서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근거이자 함께 해야만 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이 사회는. 그래야 자연과 일치하는 삶이 되니까. 이 평등. 그래서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세계 성찰의 결과가 인류애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적으로 살려면 이게 우주 시민으로 사셔야 돼요. 우주 시민으로. 각자를 이렇게 뭐 대한민국 요거 서울 요런 특별시 없습니다. 특별시 없고요. 모두가 다 우주 시민. 평등한 우주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주 시민의 입장에서 산다는 건 우리 눈을 뭐의 눈으로 둬야 돼요? 우주의 눈으로 둬야 돼요. 우주적 스케일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거만 얘기 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이 푸네우마의 운동으로 얘기되어지는 요게 아까 긴장이라고 불렀잖아요. 긴장. 이 긴장이라고 불렀는데 이럴 때 우리가 스토아주의가 보고 있는 우주적인 이 상,
이 그림을 첫 번째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긴장은 어떻게 말이 되냐면 서로 다른 반대되는 방향이 다른 두 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두 힘.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방향이 다른 두 힘에 의해서 긴장이 생긴다. 그러니까 요게 내적 결합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기는 같은데 양쪽이 팽팽하게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이럴 때 긴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긴장이 어떤 것의 이 연속성을 보장해줘요. 그걸 하나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세요. 평상시에 생각이 어때요? 되게 산만하죠. 엄청 산만해요. 그때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막 여기저기 막 떠돌고 있어요. 이게 산만하죠. 근데 어떤 식의 내가 이게 뭐지? 대답을 알 수 없는 어떤 질문에 봉착할 때 갑자기 어떤 긴장도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생각이 이렇게 모아지죠. 그쵸? 갑자기 뭐 아무 사건이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깝게 겪었던 어떤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이거야? 저거야? 그럴 때 산만했던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그걸로 마음이 쫙 모아지죠. 그 상태가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산만함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두 힘이. 이거를 저는 쉽게 말하면 이거인 것 같아요. 이런 긴장도를 갖는 게 나를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줄 때 이 방향이 다른 두 힘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질문을 품는 거예요. 질문 속에 사는 거 항상. 그러니까 답을 갖고 있으면 긴장이 생기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온전한 하나의 전체로 하나의 총체성으로 만들어주는 건 어떤 답을 가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품었을 때 그렇게 된다. 이거 방향이 다른 두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 질문이고 질문을 그럼 결국 이 코스모폴리탄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이 긴장도가 사람들을 내적 관계로 엮어주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내적 관계로 엮어주는 공동체 이게 스토아주의가 바라는 최종적인 이상적인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그걸 묶어주는 힘은 그들이 하나의 어떤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라기보단 하나의 질문을 공유하고 있을 때 그 긴장도가 그거를 내적 결속을 만들어줘요.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 약간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스토아주의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그 무기물들도 뭘 가지고 본다고 그랬죠? 긴장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스토아주의가 세상을 볼 때는 굉장히 정태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영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관념 이런 것들도 다 잠자고 있는 거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 푸네우마는 말 그대로 숨결로 그것이 살아 숨쉬게 해주는 거예요. 살아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숨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스토아주의에서는 우리가 보통 정태적이게 보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한테도 다 숨결이 있다. 그 긴장도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고 역으로 이 긴장도를 가지고 이 세계의 그 종을 분류하면 분류한다든지 이 세계를 구분한다면 구분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여기 지금 다 못 읽었는데 제가 골라드릴게요. 읽어야 하는 지점들을. 그 앞에 서문 여기 써드릴게요. 안 읽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655쪽부터 660인데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만. 그 이성, 여기서 보는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 그 스토아주의가 보는 이성도 뭐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푸네우마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영혼도 푸네우마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 키예요. 그러니까 푸네우마의 핵심은 뭐죠? 내적 연결이죠. 푸네우마의 핵심은 내적 결합이에요. 푸네우마의 핵심은 이성이 하는 주된 역할이 푸네우마예요. 숨결을 불어넣는 거고 내적 결합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성과는 좀 다르죠. 스토아주의의 이성, 자연의 섭리, 이거는 언제나 접속시키는 것, 연결시키는 것, 이런 것 속에 있어요. 연결, 접속. 이게 이성이라는. 그러니까 막 잘 세분해서 분별시키는 게 이성의 힘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접속시킬 수 있는가. 이게 지성의 힘이자 이성의 힘이고,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건데, 컴퓨터와 인간의 지성이 다른 점은 뭘까? 이성이든 지성이든 다른 점이 뭘까? 뭐라고 생각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갖고 있는 뛰어난 능력은 뭐냐면 구별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은 일단 구별을 잘 못해요. 구별이 잘 안 돼. 제가 농담식으로 전에 그 얘기 드리지 않아? 닭 얘기 드렸잖아요. 닭 얘기 했었죠? 안 했었어? 기억이 안 나. 새들이 닭이 왜 우리가 흔히 닭머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닭대가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왜 닭대가리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주인을 잘 못 알아보고 금방 까먹고 해서 그러잖아요. 그게 까먹는 게 아니에요. 새들이 차이에 굉장히 민감해요. 차이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차이에 별로 민감하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늘 봤지만 내일 또 봐도 문영쌤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은 뭘 보냐면 운동성이랑 같이 봐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달라져도 다른 사람이에요. 인간은 그런 차이 같은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컴퓨터는 오히려 더 잘 보죠. 그래서 이 컴퓨터의 핵심적인 게 차이를 안 보는 거예요. AI의 핵심이 뭐냐면 차이를 덜 보는 거예요. 덜 보는 거.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안구 인식하고 안면 인식해야 되는데 차이를 너무 읽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대충 보는 거예요. 이 대충을 못 따라한다니까요, 컴퓨터가. 두 번째가 이 대충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항상 뭔가를 연결 접속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연결성들을 계속 찾아내고 접속시키려고 하는 이 경향성. 계속. 이게 스토아주의적인 흐름과 맞닿는 거죠. 이성적인 흐름. 컴퓨터는 뭐죠? 차분하게 분리하는 너무 잘해요. 근데 그거를 접속시키는 능력은 떨어져. 우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대충 볼 수 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책도 대충 넣는 문제이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성의 능력도 스토아주의에서는 다르게 읽힌다. 푸네우마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읽으시면 연속성 이것과 읽으시면 되고 그래서 그 지점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주적 시선을 갖는다는 건 내가 우주적으로 어떻게 내적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보는 거이기도 하죠. 그렇겠죠. 그거를 아는 거. 섭리를 안다는 건 그거예요. 어떤 고정된 법칙을 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적 연결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읽으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점입니다. 692쪽에부터 여기 이제 697쪽까지. 그래서 잠깐 그 표현 한번 볼게요. 7번 한번 보세요. 7번. 696쪽 7번. 거기를 보시면 그 공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쵸? 어떤 사람들은 공기를 잘게 나누어 미세 부분으로 분할하고 그 사이사이에 공허를 끼워 넣는데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루크레티우스. 에피쿠로스의 기본적인 세계죠. 그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를 구분하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했던 연속과 불연속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공어 허공이냐 아니면 푸네우마냐 이거예요. 허공이냐 푸네우마냐. 그럼 푸네우마의 세계는 내적 연결, 모든 건 연결의 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설령 없어 보여도 우주적 시선에서만 보면 우리 시선에서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모순적이게 보여도 대립되게 보여도 우주적 시선에서는 내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섭리의 측면이에요. 내적 연관. 이게 핵심이라면 허공의 세계에서 에피쿠로스의 핵심은 뭐죠? 클리나멜? 클리나멜. 편의. 미끄러짐이에요. 섭리가 아니라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자꾸 옆으로. 클리나멜 하셨죠? 그러니까 자기 운동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미끄러지는 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기본 구도가. 자, 그럴 때 공어를 끼워 넣네. 그리고 그들은 큰 새나 작은 새나 공기 속을 그토록 쉽게 움직이며 날아가는 것은 공기가 충실한 물체가 아니라 많은 공어를 함유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새가 막 날아다녀. 공이 막 움직여.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여? 그 중간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얘가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네. 스토아주의로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쉽게 운동할 수 있잖아, 우리. 이건 뭐냐라는 거예요. 물의 일체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물은 항상 수영할 때랑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우리는 공기 속을 헤엄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은 항상 어떻게 되죠? 수영을 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뒤를 채우죠? 그쵸? 이렇게. 물은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애들이 내가 움직이면 뒤로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감싸고 있는 요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기도 하고, 저항을 받기도 하고, 이걸 같이 돼요. 이런 거를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circumstance야, 이렇게 나와요. 환경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표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물은 항상 받아들인 물체의 반대쪽으로 흘러감으로써 물체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폼이 취한, 말은 되게 이상한데 circumstance야 라고 부르네. 이렇게 말하죠. 환경이라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밀리기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그래서 연속체는, 공기 연속체는 걔네들을 뚫고 가는 저항력과 함께 뒤에서 걔네들이 우리가 앞에로 밀어주는 힘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저항력과 우리를 밀어주는 힘. 이게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도 어떤 거예요?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힘을 갖고 있는 애로 읽히죠. 이 모든 중심에 푸네우마라는 모든 물체에 활기를 넣어주는, 모든 물체를 긴장 상태로 만들어주고 내적인 운동 상태를 일으키는 푸네우마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면 9페이지로 가보시면 첫 번째 문단이 뭐냐면, 그럼 긴장으로 보면 이 세 개가 뭐와 뭐로 보여요? 속도와 확산으로 보여요. 긴장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런 개념들을 조금 익혀두시면 현대 철학에서 속도라든지 들레즈에서 청계구원이라든지 이런 거, 강렬도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조금 너무 생뚱맞다 이렇게 읽히지 않아요. 이런 뿌리가 있는데 우리는 이 뿌리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막 인텐시티 이런 거 나오니까 뭐야 막 이렇게 되는데, 물론 동일한 의미는 아닌데 이런 뿌리가 있다고요. 이런 흐름 위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걸 다르게 쓰는 거죠. 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쭉 나와 있으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건데요.
이들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720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800조. 이 정도만이라도 읽어보세요. 전체 다 못 읽으시더라도.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들은 조금 나오실 거예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